지금 저희 물건이 감정가가 22억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17억 7,300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지 87평, 연면적 163평이고요. 21년도 12월 사용 승인된 물건이 30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10억에서 한 13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딱 임장 가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지금 경매 물건지에 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거든요. 우리 물건지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저희 물건지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여기 바로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랑 거의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저희 물건지입니다. 저희 물건지는 어디냐, 이쪽 라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전부 다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는 빌라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바로 앞에 학교도 가깝고 아파트 단지랑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여기 옆에 있는 이런 물건들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물건은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쪽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코너입니다. 근데 코너 중에서도 여기 쪽도 코너고요, 반대편 저쪽도 코너 물건이에요.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 쪽도 코너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을 못할 정도로 유동인구 엄청납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왕에 나와 있습니다. 깔끔하고 신축인 장안지구에 왔습니다. 장안지구에 괜히 온 건 아니죠. 우리 이제 또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쪽에 달려왔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023 타경 2344, 경기도 의왕시 3동 592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91.5평, 건물 면적은 153평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지금 현재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17억 7천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1층은 보이시는 것처럼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4층에 2가구씩 총 6가구 물건이고요. 이 6가구가 전부 다 방 3개, 화장실 2개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21년도 6월 8일날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완전 초특급 신축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요, 위쪽에는 바로 덕성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로 봤었을 때는 한 200m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제 전면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왕송호수, 왕송 생태습지공원, 캠핑장이 위치해 있고요. 편의시설은 인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으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죠. 저도 여기 의왕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또 트레이더스는 제일 좋아하는 마트 중에 하나입니다. 의왕역까지는 도보로는 좀 힘들고요. 차량으로는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위쪽에는 군포역, 금정역이 또 가까워서 군포역 인근에는 군포제일공단, 안양 IT 단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위치가 의왕이 너무 좋은 게 서울 접근성도 너무 좋고, 위쪽에는 군포 안양이 또 있고요. 밑에는 또 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광교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성균관대역이 또 있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즘 뜨고 있는 화서역 있죠. 화서역에 또 뭐가 생겼습니까? 스타필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원역이 있습니다. 수원역엔 또 롯데몰도 있고 거기 주변 백화점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는 임차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교, 수원역, 군포, 안양, 강남까지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강남역까지는 차량으로 한 5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물건입니다. 건너편에 보면 이제 편의점도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학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 바로 또 갈 수 있는 학원들이 지금 상가주택으로 다 포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가 건물 대신해서 상가주택 상가가 활발하게 상권이 발달된 걸로 보여집니다. 물건을 쭉 한번 볼게요. 분리수거 공간인데 경매에 나온 물건 치고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지금 1대, 2대, 3대, 그리고 안쪽까지 8대까지는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6개 호실이기 때문에 가구당
한 대씩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리고 쭉 보여주세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여기에다가 조금씩 주차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코너고 주차도 편하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신도시 쪽에 보면 택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가 따로 있고요, 주택 부지가 따로 있고, 학교 부지, 종교 부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주택 부지죠. 이런 곳의 특징들이 뭐냐면 토지를 다 잘라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토지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보통 80평에서 90평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신도시의 상가주택을 보게 되면 가구 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가구 수도 적을 뿐더러 룸도 굉장히 작거든요. 뭐 투룸도 섞여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6가구가 3룸인 물건입니다. 화장실도 2개 물건이고요. 아파트랑 크게 컨디션이 차이가 없는 거죠. 천장 텍스도 보면 뭐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게 그냥 뭐 새 거니까. 건축비가 오르기 직전에 지은 건물로서 건물의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간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건축비가 워낙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컨디션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준신축이나 신축의 다가구 주택의 물건을 우리가 더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편물을 보게 되면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가 있습니다. 지금 302호가 우편함이 많이 쌓여 있죠. 딱 봐도 공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호실은 지금 뭐 쌓여 있는 우편물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외관을 쭉 보여주시면 지금 자재도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쓴 걸로 보여집니다. 측면도 한번 보실게요. 크랙이나 뭐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냐면, 여기 쭉 보여주시겠어요? 에어컨 구멍 뚫린 거 보이세요? 사실 에어컨을 방마다 달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임차인들이 방에도 그렇게 에어컨을 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럼 방에다가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을 또 뚫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좋은 자재를 쓴 신축 건물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저렇게 구멍을 뚫어 놨다라는 거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다. 이걸 뚫어서 다음 임차인이 쓰면 좋은데 꼭 다음 임차인이 필요 없대요. 그러면 거기에 또 실리콘을 또 막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또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타공을 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 라고 하면 에어컨을 두고 가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이걸 또 떼고 가고, 들어오시는 분이 난 설치를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건물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보기가, 미관상.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놓고 가는 조건으로 또 이야기를 많이 한다 라는 꿀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도시가스가 여기 있는데요, 쭉 보면 302호 있죠. 우편함도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잠겨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302호는 확실히 공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입구가 되게 특이해요. 깔끔하기도 하고,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임장을 왔었을 때 바로 공동현관 문이 있거든요. 근데 공동현관 문이 없고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말 깨끗하네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고 바로 공동현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들어와서 공동현관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보셔도 알겠지만 컨디션이 굉장히 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21년도 6월 달에 사용 승인됐다 보니까 아예 신축입니다. 와, 확실히 새 거가 좋긴 좋네요. 엘리베이터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금색이 아니고 약간 로즈 골드로 해가지고 더 세련된 것 같아요. 건물은 완전 새 건데 지금 등이 안 들어옵니다. 어둡더라도 조금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CCTV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아예 매립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은 워낙 좋고요.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일단 4층 7인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엘리베이터가 작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401호고요. 옆에가 지금 402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 있는 거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임차인 분께서 거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벨을 누르는 거는 또 실내이기 때문에 제가 벨을 누르진 않을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힘들게 낮잠을 다 재웠는데 누가 집 벨을 눌러가지고 아이가 깬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벨은 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방 3개, 화장실 2개로 3룸 구조로 다 빠진 곳입니다. 한번 왔으니까 옥상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상태가 너무 좋네요. 어디 뭐 까져 있거나 크랙이나 누수라는 게 없죠. 왜? 21년도 6월 달에 준공한 물건이다 보니까 과연 옥상은 잘 되어 있을지. 와, 굉장히 깔끔하네요. 바닥도 방수가 너무 다 잘 되어 있고요. 흠잡을 게 없어요. 이런 신축, 준신축의 물건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실제로 준신축의 물건들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매 낙찰 받고 명도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나서 가치를 올린 다음에 세를 놓거나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과정들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준신축급의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최대한 내 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투자 수익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위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들 준공 연도도 20년도입니다. 상가주택 택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0년도에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파트에서 쭉 거주하셨던 분들은 다세대 빌라로 이사를 가는 걸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아무래도 아파트 근처에는 인프라들이 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장안지구라는 신도시 내에 위치한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바로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도 있고 주변이 전부 다 깨끗하게 모든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식당, 학원, 그 다음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될 만한 거주 환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너편 신협 있는 쪽 있죠.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의왕역이 있거든요. 차량으로는 한 5분 정도 가셔야 돼요. 걸어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오면서 주변을 봤는데 저기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요, 다리 하나를 건너니까 상가부터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그냥 신도시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쪽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플래카드들도 많이 붙여져 있고 1970년도, 8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건물 기준으로 뒤쪽으로는 아파트 신도시가 있고요. 이쪽에도 다 재건축이 만약에 다 들어와서 아파트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쪽 근방에 상권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대박인 게 뭐냐면요, 이 건너편 여기가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을 키우는 세입자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옥상 보았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경사가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는 엘리베이터는 있으니까요. 401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럼 혹시 남편분 성함이 맞으시죠? 임차권 등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임차권 등기는 설정은 하시고 거주는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냥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사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글쎄요, 고민이 되기는 해서 뭐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아직 뭐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가 여기 학교에 직장도 근거리라서 지금 고민 중이라서. 혹시 뭐 좀 살면서 불편한 거라든지 하자 뭐 이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냥 그런 건 뭐 따로 없어요? 여기 밑에가 제가 알고는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3층이고요. 301호, 302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4층이랑 동일하게 화장실 2개, 방 3개. 반대편도 전부 다 3룸 물건입니다. 4층에서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이랑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는데 302호는 지금 거주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딱 내려와서 보니까 전기 공급이라든지 도시가스 안전 점검 이런 방문 안내가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현재 거주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제 201호 뭐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걸로 봤었을 때 뭐 202호도 현재 지금 다 거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두 가구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거라서 그런지 샤시도
완전 새 거예요, 새 거. 아예 손댈 게 없습니다. 실리콘 마감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좋잖아요. 사생활 이런 보호 이런 형태로 또 되어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건물처럼 보여집니다. 21년도에 사실 건축비가 또 굉장히 또 비쌌던 시점인데 그때 또 이렇게 지은 거 보니까 신경 써서 지은 것 같습니다. 아까 못 봤는데 여기 또 창고가 하나 있네요. 자재라든지 쓰레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건물 위탁 관리하는 이렇게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여기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리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임장 오셔가지고 주변에 혹시 이런 업체에 연락처들이 붙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해당 경매 물건에서 좀 나왔는데요. 이쪽을 건너가게 되면 또 상가들이 좀 즐비해 있습니다. 근데 상가 중에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명륜진사갈비가 있어요. 제 수강생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명륜진사갈비가 없는 곳이 또 없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또 명륜진사갈비가 있는 곳이 상권이 또 괜찮아요. 아무래도 명륜진사갈비 쪽에서도 이런 상권을 또 분석하고 입점을 할 테니까 자리가 괜찮은 곳에 또 입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이 코너, 누가 봐도 좋은 위치에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입니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옥상도 전체적으로 봤었고, 주변의 입지 환경,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점유자분과 인터뷰도 나눠봤습니다. 특별하게 뭐 누수가 있거나 불편한 점은 따로 없다고 하시고요. 초등학교가 또 가깝다 보니까 역시나 제 예상대로 지금 점유하고 계시는 분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임차인 분이셨습니다. 의왕시 장안지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91평, 건물 면적은 153평입니다. 현재 지금 감정가는 22억 진행을 하고 있다가 한번 유찰돼서 17억 7천까지 떨어진 물건인데요. 사용 승인일이 무려 21년도 6월 8일로 신축급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2층, 3층, 4층 두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6가구인데 그 6가구 모두 방 3개, 화장실 2개인 물건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은 이제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거주하셨던 분들의 이제 배당 요구한 금액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3억 정도의 전세를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하셨더라고요. 임차권 등기라고 하면 거주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임차권 등기를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1년 6월 29일 근저당이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은 전부 소멸되고 인수해야 될 권리도 단 하나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월세, 전세 시세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3룸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세는 지금 5천에 1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반전세는 1억 6천에 4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그전엔 또 3억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긴 했지만 그때는 시세가 좀 상승했었을 때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2억 1,500에서 한 2억 6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이 물건이 결국에는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호가 매물을 또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는 사실 비교하기가 좀 쉬워요. 비교적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거의 토지도 비슷하고요. 건물 층수도 비슷할 거고 건물 크기도 비슷하고 건물 구성도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지었던 시기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호가 매물을 보니까 대지 90평, 연면적이 163평,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20년도에 된 물건이 지금 현재 28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물건이 감정가가 22억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17억 7,300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가 매물의 위치를 보니까요. 저희 물건 토지 위치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감정가가 시세 대비 좀 덜 감정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지 87평, 연면적 163평이고요. 21년도 12월 사용 승인된 물건이 30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호가 매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8억에서 30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 물건은 22억에 감정됐다가 지금 17억
7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최저가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10억에서 한 13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수리할 게 없어요. 기존에 있는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명도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매물이 나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최근에 여기 주변에 실거래가 된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3동 600번지인데요. 대지 93평, 연면적 174평, 21년 준공이고요. 24억 5천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도 24억 5천에 거래가 됐다라는 건 지금 경매 물건이 22억에 감정이 됐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높게 실거래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를 놓기에는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가 월세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지만 금액대가 좀 무겁다 보니까 대출을 좀 많이 받게 되면 월세 수익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 자체는 장안지구의 신도시 내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고 주변의 인프라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강남의 접근성과 주변의 일자리라든지 지리적으로 위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주인 세대에서 거주하면서 밑에서 월세 받고 매도 차익을 중점으로 둔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가 투자 대비 많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로서 우리가 싸게 취득만 한다라고 하면 최소 5억 정도는 우리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꼭 월세 수익형 물건이라고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건마다 지역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중에서도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물건마다의 월세 수익형인지 매도 차익형인지 혹은 하이브리드형 월세도 들어오고 매도 차익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인지도 조사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시야를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